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우승팀이었던 버팔로 빌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은 이제 그 빌스가 지난 시즌 앞두고 가장 유력한 슈퍼볼 우승 후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빌스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큰 시즌이었는데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시즌이 됐던 빌스였습니다.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어떤 팬들, 전문가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시즌이라고 요약을 좀 해야겠죠. 그래서 음. 사실 우승 청부사로 이제 본 밀러를 영입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즌 후반부에 부상을 당하면서 플레이오프 경기에 뛰지를 못했고 뭐 음. 핵심 코너백이라고 볼 수 있는 트레데비우스 화이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중요한 경기들에 나서지를 못했어요. 이제 그런 좀 수비 쪽에 핵심이 되는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조시 앨런의 어깨도 좀 지나치게 무거웠고 음. 결과적으로는 좀 잘 풀리지를 않으면서 예상보다 좀 이른 시즌 마감을 하고 말았던 빌스였습니다. 네. 뭐 지난 시즌이 실망스러웠다고 해서 올 시즌도 실망스러우라는 법은 없잖아요. 뭐 지난 시즌의 전력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올 시즌에도 역시나 좀 기대치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장기 계약을 맺어준 이제 조시 앨런 쿼터백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지난 시즌에도 보여줬었고 백업으로 이제 그 카일 앨런 선수를 영입을 한 게 이제 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워싱턴이나 캐롤라이나 등에서 이제 종종 모습을 드러냈었던 카일 앨런인데 어쨌든 앨런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이제 백업 쿼터백을 좀 보강을 한 빌스였습니다. 네. 러닝백에서는 이제 그 원래 주전이었던 데빈 싱글테리, 잭 모스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이탈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델빈 쿡의 동생으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제러드 쿡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나서는 첫 시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지구 라이벌 패트리어츠에서 뛰었던 데미언 해리스를 데려왔고 또 음. 베테랑 라테비어스 머리까지 영입을 하면서 뭐 싱글터리와 모스의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영입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데미언 해리스가 키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부상이 없었던 2021 시즌에는 1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겼던 뭐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 준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제러드 쿡이 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제 그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이제 아마 빌스로서는 해리스에 대한 인상이 가장 좀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맥 존스가 패스 3번 하고 이긴 날에 이제 음. 퍼포먼스를 홈에서 봤잖아요. 예.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제 데미안 해리스 그리고 라몬드레 스티븐슨 이 두 명의 선수가 그냥 묻지마 러싱으로 인제 승리를 가져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모습을 또 홈에서 빌스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해리스가 좋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어 '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.'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큽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가면 인제 그 역시나 스테폰 딕스가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또 해줄 것으로 인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 게이브리엘 데이비스가 역시나 또 원투 펀치를 형성해 줄 것으로 인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즌 넘버 3 리시버였던 아이자이아 맥켄지가 이제 콜츠로 떠나면서 이 부분이 공백이 생겼는데 지난 시즌 이제 5 라운드에 뽑은 2 년차 칼리 샤킬 선수가 또 넘버 3로 일단은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드래프트 당시의 어떤 언론의 평가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라우트 러닝이 좋은 전형적인 슬롯 리시버다.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고 뭐 몇 음. 년 전에 빌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콜 비즐리 같은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 선수가 이제 보이스 스테이트 대학을 나왔는데 뭐 아주 이제 강력한 경쟁이 있는 컨퍼런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기복 없이 매 경기 일정 수준 이상의 스탯을 뽑아왔던 이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프로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좀 이렇게 상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 보고 데뷔 시즌에는 이제 뭐 10 번의 캐치, 161 야드, 1개 터치다운이 이제 뭐 기록의 전부였어요. 그런데 오히려 이 큰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2 경기 7 번의 이제 타겟이 됐었고 그중에 5 번의 캐치, 91 야드를 기록하면서 어 물론 이제 짧은
뭐 아주 작은 표본이긴 하지만 좀 가능성을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빌스 구단도 인상을 깊게 받고 좀 주전 자리를 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그래서 뭐 조시 앨런의 이제 인터뷰를 살펴봐도 이 샤키르에 대한 신뢰가 꽤나 단단해 보였습니다. 그래서 뭐 자신이 이제 공격 스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뭐 훈련장에서나 이제 경기장에서나 아주 성실한 태도로 이제 경기에 임하는 선수다라는 좀 칭찬을 아끼지를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동료에 대한 립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칼릴 샤키르가 뭐 조시 앨런을 비롯해서 이제 팀 전체 이제 선수단에게 이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. 어쨌든 이렇게 그 좋은 평가를 동료들에게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. 네,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올해 또 이 그 달튼 kincaid를 1라운드에서 이제 타이트엔드로 지명을 하면서 올해 이제 그 뭐 트레 퍼스넬에 대한 빈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,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되고 있는 빌스인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샤킬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만은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언급해 주신 타이트엔드 이제 포지션 쪽으로 넘어가면 도슨 녹스가 이제 기존의 주전이기는 한데 뭐 리시빙 쪽에서 아주 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지난 시즌 이제 빌스 타이트엔드진의 전체 기록을 좀 살펴보면 캐치가 이제 총 57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리그 전체 29위라는 아주 저조한 기록이거든요. 그래서 뭐 빌스 구단도 이러한 어떤 타이트엔드 크루의 어떤 캐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1라운드 픽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. 사실 타이트엔드를 1라운드에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, 좀 팀에게는 꽤나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근데 이제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감한 선택을 했고, 그뿐만 아니라 사실 빌스가 전체 27번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, 이 킨케이드를 뽑기 위해서 4라운드 픽 하나를 희생해가면서 25번으로 올라와서 뽑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1라운드 더하기 4라운드의 어떤 픽을 주고 뽑은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빌스의 콩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kincaid가 엘리트 레벨의 캐치 능력을 갖고 있고 라웃 러닝을 통한 이제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대학 마지막 해 12경기에서 890야드에 8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게 타이트엔드 포지션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,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 선수가 이제 트래비스 켈시라든지 예전에 그 패치에서 뛰었던 그론크라든지 이런 선수들처럼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, 저는 4라운드 한 장 정도 더 태운 거는 크게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음. 그러니까 뭐 타이트엔드 치고는 지금 이제 아주 높은 순번, 아주 많은 기대를 받고 지금 빌스에 입단을 한 킨케이드니까 뭐 음. 프로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번 뭐 기대를 해보고 오펜시브 라인은 지금 21위 정도의 랭킹을 뭐 차지하고 있고 뭐 레프트 가드 코너 맥거번과 이제 3년 2,250만 달러에 이제 계약을 했던 것 정도가 이제 변화였어요. 근데 음. 빌스 자체가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최근에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뭐 제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엘리트 쿼터백인 조시 앨런의 힘으로 좀 뭐 이겨내겠다. 이런 이제 뭐 전략이라고 봐야겠죠. 네. 네,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수비 쪽에서도 변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그 레너드 플로이드에게 1년 700만 달러, 그리고 이제 뭐 옵션까지 하면 이제 맥스 900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계약을 안겨주면서 레너드 플로이드를 영입을 했고,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시즌에 플로이드가 램스가 전반적으로 슈퍼볼 행오버를 겪는 과정에서도 이 선수가 9개 색을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은 해줬던 선수였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약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이제 빌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 플로이드가 얘기를 했는데, 슈퍼볼 우승 한번 맛봤기 때문에 승리 그리고 슈퍼볼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다. 내가 그렇기 때문에 빌스의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을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뭐 조시 앨런을 비롯한 이제 빌스의 전력이 탄탄하다는 것을 뭐 NFL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. 예, 그래서 플로이드 입장에서는 뭐 더 안정적인 계약 기간, 더 많은 돈보다는
일단은 좀 이길 수 있는 팀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. 그리고 이제 그 네. 결과가 이제 빌스였던 것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본 밀러 이야기를 좀 해보면, 지난 시즌에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뭐 이제 상당 기간 또 이제 이탈을 했었는데, 현재 뭐 재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뭐 구체적인 복귀 시기에 대한 좀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일단 선수 본인은 뭐 개막전부터 가능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, 뭐 구단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 개막전, 늦어도 6주차 정도에는 이제 밀러가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,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빌스에서 또 초반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아주 괜찮았기 때문에, 예, 건강하기만 하다면 이 레너드 플로이드와 함께 좋은 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미들 라인베커 트레이맨 에드먼즈 선수가 이제 베어스로 떠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대한 공백을 다른 이제 외부에서의 영입 없이 AJ 클라인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세컨더리 쪽에서도 지금 뭐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 세이프티 테일러 랩이라든지 캐머런 댄슬러 이런 선수들을 단년 계약으로 데려오긴 했습니다만, 뭐 주전 멤버들은 여전히 이제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트레 화이트 선수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시즌을 치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이제 개막전부터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좀 플러스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이 전력이 건강하게 시즌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 빌스는 올해도 대권 주자입니다. 음. 그렇죠. 이제 뭐 또다시 우승 후보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전력을 여전히 이제 보유하고 있고,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지난 시즌보다 지구 내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음, 지구 우승을 차지하더라도 이제 굉장한 좀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, 만약에 이제 지구 우승을 놓치고 와일드 카드로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게 된다면 플레이오프 어떤 대진표 자체가 굉장히 험난해지는 거잖아요. 이제 대부분의 경기를 원정 경기로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뭐 팀들은 무조건 지구 우승을 이제 하는 것이 뭐 1차적인 이제 과제인데, 그 미션의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이 좀 빌스에게는 좀 뭐 고민,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어떤 팀의 전력과는 좀 약간 무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, 지난 시즌 이제 막판에 그 다말 햄린 선수가 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많은 팬들, 그다음 이제 관계자들의 좀 안타까움을 이제 사기도 했었는데, 그 이후에 일단은 뭐 치료와 회복이 잘 된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이제 뎁스 차트에 일단은 백업 멤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. 뭐 햄린이 이번 시즌 어떤 퍼포먼스, 어떤 경기력을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기는 하지만, 어쨌든 이 선수가 건강함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빌스 팬들이나 선수단에게는 꽤나 정신적으로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빌스에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또 뭐 기대를 하고 또 응원을 하는 시즌이 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AFC 이스트 네 팀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치열한 지구 내 순위 싸움이 되지 않을까. 오히려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그런 어떤 경쟁들보다도 지구 내부에서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음. 3강 1약 정도로 이제 좀 평가를 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년에 이제 AFC 웨스트라던가 NFC 웨스트가 이제 가장 좀 경쟁이 치열한 지구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잖아요. 근데 음, 올해만큼은 지금 액면가로 봤을 때는 이 음, AFC 이스트가 가장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. 네, 그래서 네. 뭐 패트리어츠가 조금 지금 처져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, 뭐 나머지 세 팀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누가 지구승을 차지할지, 그리고 패트리어츠도 늘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들을 또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NFC 북부지구로 건너가 보겠습니다. 음. NFC 북부지구 네 팀, 미네소타, 디트로이트, 그린베이, 시카고 이 네 팀의 오프 시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.
그러니까 뭐 그린베이 같은 경우에 일단 에런 로저스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큰 변화가 생긴 뭐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린베이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테고 또 이 나름 치열할 수 있는 이 북부의 라이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이렇게 AFC 이스트 네 팀의 오프시즌 무브 살펴봤습니다.